안녕하세요. 혀 짧은 꼬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새해 인사가 좀 많이 늦어졌죠? 죄송해요. 전 좀 맞아야 해요. 제가 채널을 좀 바꾸면서 공부도 좀 하고 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1월이니까 신년 운세가 많이 늦은 건 아니니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미안해요. 많이 놀랬죠? 오늘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일, 직업, 사업에 관한 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타로 카드를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타로 점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제너럴 리딩이라고 하는 타로 카드는 개인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다 나에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 나한테 안 맞네? 하고서는 쭉 들어보지도 않고 중간에 뚝 끊고 가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상황에 맞는 것만 걸러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다 들어봤는데도 너무 안 맞는다 싶으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카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안 맞아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드 뽑는 법에 대해서 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팁은 정확하게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에 나오는 지금 같은 이 인트로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저와 같이 주파수를 좀 맞추는 거예요. 일종의 텔레파시라고 보면 되죠. 서로 주파수를 좀 맞춰서 카드를 뽑으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으로 그냥 카드를 보고서 골라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카드를 한번 딱 훑고 나서 그 다음에 눈을 감아요. 그리고 마우스에 손을 올린 다음에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죠.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로다가 손끝이 찌릿찌릿하는 거에 따라서 번호를 고릅니다. 근데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각자 한번 해보시고 맞는 스타일이 있다면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카드 뽑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2021년 아름다운 출발을 기대하면서 일, 사업, 직장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보고 천천히 골라주세요. 번호는 랜덤이니까 꼭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리딩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만 아파했던 기억들 모두 흘려버리고 모든 순간에 내게 말해 수고했어 오늘도 정말. 1번 고르신 분들을 위한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있는 카드 하나는 2021년 상반기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키워드로 뽑아본 카드이고요. 이 카드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방향에서 왼쪽은 과거와 현재, 여러분의 속마음과 겉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 상황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에 임했었는지 여러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황보다는 여러분들의 속마음과 겉모습으로 좀 스프레드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실제 상황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른쪽은 미래를 이야기할 거예요. 알다시피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각자의 상황에 다 제가 맞춰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좀 애매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말투로 제가 말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테고 그만큼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하나로만 콕 이야기해드릴 수 없다는 점을 불편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분들 카드에서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를 보면 일단 펜타클도 많고 퀸, 킹, 기사 같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카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 좀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거나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농담이고요. 부러워가지고. 근데 만약 저는 둘 다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 그건 내 마음이, 본인이 생각하는 내 삶이 이 정도면 나 만족해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풍족한 상태이실 것 같아요. 그럼 흐름의 순서대로 과거부터 찬찬히 보자면 1번 분들은 아마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려 하거나 내 뜻대로 하려고 분위기를 이끌려고 했다거나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이끌어내려 했던 거죠.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하고픈 대로 하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원했던 일은 순수한 마음이었다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내 이익보다는 회사의 입장에서 선택한 순수한 마음이거나 아니면 큰 욕심 없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순수하게 그냥 잘 될 것 같다는 그냥 괜한 꿈에 하고 싶었던 그런 일. 그래서 일단 시작하고 싶었던 그런 일적인 계획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거였든 어쨌든 주변에 만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 실행에 옮겼다면. 근데 이 일을 머릿속으로만 계획했던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주변에 만류가 있겠다 예상했던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남들이 걱정하고 좀 반대하는 혹은 위험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추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게 정말 뭐가 될 것 같았거든. 뭔가 나만의 촉이 있었거든. 근데 사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판단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것 같다. 그런 꿈에 부풀어서 감행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뭐 사실 그렇게 큰 일, 대단한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밀어붙여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맞다고 생각한 일, 혹은 이것이 옳다 생각했던 그 일을 막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본인이 봐도 불안한 게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하기에는. 그게 아니라면 막상 하려니까 주변 상황이 불안정해졌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만큼 불안정한 상황도 있어서 막 리더십 있게 끌고 가기는 했을지는 몰라도 정작 그 일이 딱 실행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킹컵의 킹 펜타클이에요.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거나 좀 내 맘대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경제적 여유가 있으셔서 굳이 지금 이렇게 남들이 반대하는 이 일을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충분히 본인 리더십으로 끌고 갈 수는 있었는데 일을 확실히 시작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디에도 행동력이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카드의 흐름으로 봐서는 현재 그 원하는 일이 시작의 시까지는 왔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윗줄이 속마음, 아랫줄이 보조 카드로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뽑아본 건데, 신기하게도 속마음은 바보에서 기사, 퀸으로 신분이 상승하고 있고, 보여지는 겉모습 카드에서는 킹에서 견습생으로 오히려 신분이 하강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 속마음은 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저렇게 점점 상승하고 커지는 중이고, 또 높아진 신분만큼 결단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일을 시작해 보겠다, 어떤 결정을 딱 내려고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도 왕에서 견습생으로 지위가 낮아지잖아요. 이건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좀 고급스러운 표현은 아니지만 쉽게 조폭을 예로 들어볼게요. 보스는 보통 맨 앞에서 싸우거나 피 묻히는 일에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요. 그건 행동대장이 다 알아서 일 처리를 하죠.
그런 것처럼 사회적 위치가 높으면 오히려 일을 발벗고 나서서 하기보다는 뒤에서 앉아서 지휘만 하지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왕에서 견습생이 됐다는 것은 앉아서 지휘만 하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내가 하고픈 대로 하겠다 이제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일을 좀 몸소 시작해 보겠다로 변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세게 말하자면 내가 가진 것을 버리더라도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랬어요. 그럼 이제 가까운 미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 말했지만 일을 확실히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에이스 펜타클 카드로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뭔가 이 일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진짜 저걸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이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나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같은 손에 잡히지 않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어떤 물질적인 획득을 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시작하기에는 좀 순탄치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서 걱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댔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좀 다툼이 계속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상황적으로 이 일을 막는 장애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장애물이 뭔지 또 뭐가 순탄치 않게 만드는 건지 그건 여기 나와 있는 카드만으로는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추가 카드를 뽑아야 하는데 오늘은 디테일한 상황이 아니라 전반적인 운세니까 여기 나와 있는 카드만으로 그냥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대충 상황적으로 있잖아요. 그 일이 막힐 때라는 건 막상 일을 시작하려니까 막 갑자기 돈 지출이 많아져서 그 일을 당장 못하게 됐다거나 어떤 머피의 법칙처럼 막 하려니까 갑자기 일이 터지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대충 느낌 오시죠? 그런 것처럼 상황적으로 이 일을 못하게 하는 어떤 막힘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 일 자체가 경쟁이 치열한 일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일이 유튜브를 시작하려 했던 것이라면 유튜브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려 하는 일 자체가 경쟁이 좀 치열한 거예요. 어쨌든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순탄하게 그 일이 진행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 거고요. 하지만 저 거만한 곰돌이로 봐서는 본인이 이 일이 잘 될 거라는 자신감으로 꽉 차 있고 뭔가 그 일에 확신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실질적인 준비를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반대로 준비후 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마음만 열정으로 가득 차서 잘 될 것 같다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저렇게 거만하게 앉아있는 걸 수도 있고요. 저 곰돌이가 여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저 밤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알지만 저 별만 보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원하는 게 아까 예로 든 그런 유튜버라면 저렇게 스타가 되고 말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원하는 것이 일이라면 어떤 저런 빛나는 일로 만들 거야, 그런 거죠. 어쨌든 희망의 별을 꿈꾸고 있어요. 하지만 카드 그림에서 저 사람의 시선이 너무 물 웅덩이에만 향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너무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몰두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주변의 위험 요소나 주변 상황을 잘 보고 있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등장 밑이 어둡다고 밝은 면만 보다가는 미처 보지 못한 어두운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주의를 하라는 카드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별 카드가 좋은 카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그 다음 카드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그래요. 사실 새해인데 진짜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필 마지막 카드가 또 이렇게 안 좋게 나와서
마음이 안 좋은데요. 일단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원하던 일을 시작하고 난 이후의 카드인지 아니면 아직 시작은 하지 않고 계획 중인 단계에서 이렇게 좌절이 오는 건지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여기 있는 카드만 봤을 때는 다행히도 아직은 그 일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 저런 좌절이 오는 것 같아요. 보면 어깨 펴고 당당했던 곰돌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깨가 굽었잖아요. 안쓰럽게 곰무독 됐어요, 진짜. 근데 분명 희망은 있어요. 저 곰돌이 뒤로 세워져 있는 두 개의 컵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분명히 희망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앞에 쓰러진 컵들만 보면서 절망에 빠진 거예요. 아까 별만 보고 가겠다던 그 자신만만한 곰돌이 어디 갔나요?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부분들만 보면서 자신감을 잃었어요. 분명 진짜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게 아니면 사람 마음이 갑자기 저렇게 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확히 뭐 때문인지 저도 궁금하기는 한데 어쨌든 1번 분들이 뭔가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저렇게 박혀있는 수많은 칼처럼 여기저기에서 안 좋은 말을 들었다거나 혹은 많은 안 좋은 상황들이 나를 저렇게 만들었거나 했을 수 있겠다. 아니면 어떤 장애물들로 인해 일을 진행할 수 없음에 저런 슬픔에 가득 차게 된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바로 전만 해도 진짜 꿈에 가득 차 있었는데 뭔가 때문에 아주 세게 현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카드 역시 칼 뒤로 태양이 뜨고 있어요. 그리고 곰무득 카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컵이 두 개나 아직까지는 세워져 있죠. 분명 잘 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 10은 타로 카드의 마지막 숫자예요. 10이 끝나면 1부터 다시 시작을 하지요. 그러니까 숫자 10은 숫자가 큰 만큼 그만큼의 큰 고통과 좌절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시기가 지나면 이것이 끝나면 1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카드들이 그래도 완전히 희망이 없는 그런 카드들이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저렇게 좌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방법이 없는지 한번 조언 카드, 방해 카드, 전반적인 운세 키워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해 카드와 조언 카드부터 볼게요. 1번 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킹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여태까지의 카드들과 비추어서 이 카드를 설명하자면 뭔가 1번 분들이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으로 독단적으로 일을 결정하려고 하거나 남의 의견이나 조언은 듣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만 하거나 이 킹소드는 완벽주의자고 또 인간미가 좀 없는 냉철한 그런 FM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결정하고 하기는 하지만 이런 일 처리 하나는 확실하네, 일 잘하네 하는 이런 장점들이 오히려 방해 카드로 나왔다는 건 이런 장점들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의견들도 좀 들어줄 수 있어야 하고 또 너무 고집대로 하려고만 하지 말고 나무가 너무 딱딱하면 부러지듯이 부러지지 않게 좀 유연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유연한 생각 혹은 유연한 행동과 태도 이런 것을 보여야 된다는 말이죠. 너무 내 생각이 옳고 나는 여태 일 하나는 확실하게 잘해왔어, 나만 믿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하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해서 행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언 카드를 보자면 6 펜타클이 나왔어요. 타로가 이래서 정말 신기하다는 게 이 앞에 있던 킹소드 카드와 비슷한 의미로 나온 거거든요. 이 카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카드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카드죠. 그러니까 이 카드가 조언 카드로 나온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나눠줘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아까 방해 카드랑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죠. 결국 방해 카드처럼 행동하지 말고 조언 카드처럼 행동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게 되지만 고집불통에 독불장군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같이 해나가라. 좀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고, 뭐 물론 사람이 아닐 수는 있어요. 다른 생각들, 상황들 이런 거를 좀 고려하고 그런 생각과 상황들을 배려하면서 행동해라. 너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외골수로 바라보면서 끌고 가려고만 하지 말고 주변을 좀 살펴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분들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방해 카드와 조언 카드가 서로 상반된 의미인데 하나는 내 맘대로 하는 거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는 거고, 이게 정말 상반된 의미인데 이게 결국 방해 카드랑 조언 카드도 나오면서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이런 게 신기한 것 같아요. 타로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운세 키워드 카드를 보자면, 진짜 이 조언이 일본 분들의 미래 성패를 가르는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 8컵 카드는 내가 컵을 뒤로 하고 어떤 희망을 뒤로 하고 돌아서서 가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저 컵들은 아까 곰무드 카드에서처럼 쓰러져 있는 컵이 아니에요.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맘만 먹으면 다시 돌아가서 저 컵들을 이어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해 카드랑 조언 카드대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질 수도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이 8컵 카드가 여러분의 상반기 운세 키워드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1번 분들의 상반기 일, 사업, 직장운은 여러분들 하기에 달렸다. 어떤 운이 왔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조언대로 할 수 있느냐 혹은 못 해내느냐에 따라 잘 될 수도 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1번 분들에게 중요한 건 결과 카드가 밝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이 조언들을 꼭 기억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1번 분들 분명 미래가 순탄하진 않아요. 힘들겠지만 제 조언대로 잘 행동하셔서 부디 고비를 잘 넘기셔서 다음 달 6월 하반기 운세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저의 해석이 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었다면 복채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을 고르신 분들을 위한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있는 카드 하나는 2021년 상반기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키워드로 뽑아본 카드이고요. 이 카드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방향에서 왼쪽은 과거와 현재, 여러분의 속마음과 겉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 상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어차피 지난 과거라 상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지,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스프레드를 한번 해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은 미래를 이야기할 거예요. 알다시피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의 각자의 상황을 다 제가 맞춰드릴 수가 없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애매모호한 말투를 제가 쓰게 될 수도 있는데요. 워낙 다양한 분들이 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그만큼 경우의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딱 하나로만 콕 집어서 얘기를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투를 쓴다는 점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은 희한하게 과거와 미래의 카드에 각각 데스 카드가 똑같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뭔가 심판 카드도 있고, 이런 카드들이 나온 것을 보면은 뭔가 일을 끝내고 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끝내고 다시 시작하고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원래 그런 직종이신 건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뭐 예를 들면 프리랜서들처럼 이동이 많은 그런 직종 있잖아요. 그래서 끝맺히고 다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직종을 가진 분들이시지 않을까. 근데 뭐 그런 직종이 아니라도 그냥 그런 식으로 일의 흐름이 계속 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도 그렇게 일이 시작됐다 끝났다 또 시작됐다 끝났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것 같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전반적인 분위기상 일의 흐름이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업다운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를 완성짓고 나면 다른 일을 또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거고, 또 그게 성취가 되면 또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거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잘 되고가 안 되고가 아니라 일이 계속 생기는 일복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심지어 또 결과 카드도 좋아요. 좋은 흐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좀 좋다 뭐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이걸로 대충 이번 분들을 추정해 보자면 일 처리를 어영부영 대충 하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엄청 확실히 일 처리를 하는 스타일? 내가 추진하는 일은 어떻게든 이뤄내려는 그런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끊고 매짐이 확실한 그런 분들이실 것 같기도 해요. 할 거면 확실히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일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일에 몰두를 엄청 잘 하시네요. 왜 일할 때는 하고 놀 땐 또 확실하게 놀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실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아니면 다른 경우의 수로는 일이 나의 전부? 그래서 일이 잘 안 되고에 따라서 내 감정도 그렇게 확확 변하는 스타일?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로 인해서 감정 기복이나 업다운이 심하신 분들. 그래서 되게 뭐랄까 워커홀릭처럼 일이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나는 워커홀릭 정도는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집에서 쉬거나 밖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놀거나 하는 그런 순간에도 계속 그 스트레스가 이어지는 거예요. 사생활적인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골치 아프고 시달릴 수 있어요. 어쨌든 일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다.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많은 경우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2번을 고르신 분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럼 과거부터 천천히 보기 시작할게요. 작년 하반기에 되게 열정적으로 일하셨나봐요. 엄청난 추진력으로 일을 처리해서 결과도 좋은 성과까지 냈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아니라면 성공을 혹은 완성을 위해 내가 엄청난 추진력으로 일을 했다. 그 정도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뭔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 선택해야 하는 그 둘이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흑과 백처럼 서로 상반되는 그만큼 결정하기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잘 선택을 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전투적으로 달려서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일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어쨌든 끝이 났어요. 저 데스 카드는 여태까지의 사이클이 완전히 종결이 되고 새로운 사이클로 시작되는 변화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완성했든 안 했든 저렇게 상황이 종결된 거죠. 근데 주변 카드를 보면 좋은 카드들이라서 이번 분들은 대부분 목표를 완성 짓고 종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과거의 영광이 되는 상황인 거죠. 뭐 그게 아니라 상황은 큰 변함이 없이 쭉 계속 좋았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얻었든 못 얻었든 간에 내 마음이 일을 대하는 내 마음이 과거의 영광은 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먹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뭔가 성취한 것이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이 그냥 그렇게 종결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분들은 작년에 성취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드 4번 카드가 있어서 보여지는 부분에서 어떤 완성과 성취가 있었든 아니면 보여지는 것은 별 다를 바는 없어도 마음으로 자기 만족이 있었든 어쨌든 뭔가 완성짓고 이뤄낸 것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데스 카드로 인해 어쨌든 종결이 된 거죠. 그 좋았던 상황이나 마음 상태들이 끝났어요. 그리고 변화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번 분들은 그 변화를 되게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사실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건 어찌 보면 도전을 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번 분들은 좀 차분하게 긴장도 하지 않고 일에 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저 여왕의 표정을 보면 사실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걱정도 하고 있긴 하지만 내색을 하지는 않는 거죠. 좀 새로운 변화 앞에 차분한 모습으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좀 미래의 발전적인 상상들로 변화에 애써 태어난 척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신기한 건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또 갑자기 풍족스러운 상태가 돼요. 저게 마음만 풍족한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뭔가의 성과를 이뤄서 실체가 있는 풍족일 수도 있는데 일단 펜타클 카드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이 안 좋은데 마음만 풍족한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득이 있어서 풍족한 상태가 된 것 같거든요. 이거 카드 위치상 지금 현재 모습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 분들 진짜로 경제적인 보상 받으셨나요? 뭐 어쨌든 지금 일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고 아주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시작을 하면 역경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고 난 이후에 좋아져야 하는 건데 신기하게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보조덱을 봤더니 뭔가 협상을 했거나 교류를 하게 됐다거나 누군가와 손을 잡게 된 것 같아요. 뭐 좋은 제안을 받았다거나 혹은 내가 제안을 했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여줘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었다거나 뭐 그것도 아니면 협업을 하게 됐다거나 좋은 동업자 혹은 협력자 아니면 뭐 귀인 이런 분들을 만났다거나 어쨌든 혼자서 이뤄낸 성과 같지는 않고요. 뭔가 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뤄낸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겠네요. 둘이 함께 한 것 자체가 좋은 성과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새로운 거래처와 손을 잡게 됐다. 그럼 내가 지금은 그 거래처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보지는 못했어도 그 거래처와 손을 잡은 것 자체가 나에게는 성공적이었고 성과가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누군가와 손을 잡게 된 것 자체가 만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아니면은 누군가와 협업으로 승진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어쨌든 다 좋았던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이번 분들은 뭐 흠잡을 것 없이 작년에도 너무 잘해오신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이 되게 열심히 일도 하셨고 저렇게 전차카드처럼 열정적으로 달려오신 것도 같고 그 성과도 같이 따라줘서 더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과연 미래에도 이어질지 한번 궁금했던 가까운 미래부터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저지먼트 카드랑 컵 10번 카드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현재 이 풍족스러운 여유로운 좋은 상황이 당분간 가까운 미래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느낌인데요. 대충 한 2-3달? 길면 4달 정도까지는 모든 것이 이렇게 만족스러운 상태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저 저지먼트 카드는 부활의 카드거든요. 죽은 자들도 일어서는 부활 카드예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일들을 보면 이번 분들이 누군가와 함께 해서 일을 이뤘잖아요. 혼자 이뤄낸 성과가 아니란 말이죠. 부활도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 부활의 나팔을 불어줘야 부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 카드의 가운데 천사가 이번 분과 손 잡은 그 일 혹은 그 사람이 될 것 같고요. 관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이번 분일 것 같아요.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도 얻었을 것 같고 내 일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컵 10번 카드는 마음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타로 카드는 숫자 1부터 시작해서 10이 완성, 끝을 나타내는 마지막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행복의 끝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카드도 컵 9번이에요. 이 카드는 여기 이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여유 있어 보여요. 팔짱 끼고 표정도 좋고. 그리고 뒤에 보면 컵도 많죠.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카드들이 연이어서 계속 나온 거예요. 이런 좋은 카드들이 연이어서 나온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1번 컵까지 지금까지 너무너무 만족하다 못해서 저렇게 물이 흘러 넘치듯
감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만족도가 흘러 넘친다. 너무 좋은데요, 진짜? 제가 이게 6개월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앞으로 진짜 4개월 정도까지는 큰일 없이 뭐든 무난하게 일이 너무 좋게 잘 풀릴 것 같고 좋은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 같아요. 다만 저 9번 컵 카드는 내가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다소 거만해질 수도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번 카드는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도 가진 카드라서 지금 가진 풍요로움을 벗어나서 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기 뒤에 카드가 또 데스인 것을 보면은 확실히 뭔가 시작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데스는 지금의 상황이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의 안정적이고 여유로웠던 삶이 이제 종결을 짓고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 데스 카드랑 1번 컵 카드가 나온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될 그 일은 저렇게 구름에서 손이 나온 것처럼 누군가 주변에서 우리 같이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고 그런 마음에 쏙 드는 제안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기회가 나한테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나 혼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건데 근데 여기 카드에서는 그 시작한 일의 결과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데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새롭게 일은 시작은 해요. 지금으로부터 6개월 안에 시작은 해요. 근데 그 결과는 이제 6개월 이후에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설명을 안 한 마지막 카드가 데스 카드 보조덱으로 놓은 저스티스 카드거든요. 이번 분들 혹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인가요? 흐지부지 어영부영 일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고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스타일이신가요? 만약 본인이 나는 정에 휘둘리지 않는 편이다. 그리고 일에 있어서는 좀 칼 같은 편이다. 이것저것 재고 따져서 계산적으로 일 처리를 좀 잘한다. 그러시면 이 카드는 그냥 본인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런 본인의 성격 때문에 누가 진짜 혹하는 아주 좋은 제안이나 새로운 제안을 할 기회가 온다고 해도 덥석 잡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좀 더 생각을 깊이 하고 고민을 하고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득과 실을 재가면서 그렇게 본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그런 성격 아닌데요 하시면 이번에 다가오는 새로운 기회나 제안들이나 어쨌든 새로운 일을 함에 있어서 좋아 보인다고 그냥 확 그 일을 시작하지 말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얼마만큼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내가 회수할 돈은 또 얼마만큼 있을 것인지 그런 좀 경제적인 부분, 객관적으로 좀 따져야 할 부분은 따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 해서 결단을 내려야 그래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여기까지가 6개월간의 운세의 흐름이고요. 사실 이번 분들의 지금 운세의 흐름이 너무 좋아서 이 카드가 필요 있을까 사실 싶은데 그래도 봐드려야겠죠. 방해 카드랑 조언 카드 그리고 2021년 전반적인 운의 키워드 카드까지 이렇게 3장 남았는데요. 일단 처음으로 방해 카드 볼게요.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어떤 게 있을지 뽑아봤는데 3 펜타클이 나왔네요. 이 카드는 누군가와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해나가는 카드예요. 근데 이번 분들 지금 누군가와 협력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저기 이번 컵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누군가와 손을 잡은 거라고. 물론 그게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편하게 누구라고 그냥 지칭하면서 리딩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 방해 카드는 이 2번 컵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에 조심을 해라. 같이 일을 할 때 상하 관계처럼 이렇게 뭔가 갑과 을 같은 상황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 내 의견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 의견도 좀 들어주면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하는 거죠. 내 이득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은 그 관계는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때 조심해야 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손을 잡아서 누군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는 2번 분들에게는 이 부분을 조심하지 않으면 좋게 나온 모든 운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호로록 다 나쁘게 변하겠죠. 그러니까 더 조심하라고 이 카드가 방해 카드로 나온 것 같아요. 뭔가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한다거나 상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해도 욱하는 마음에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지금 손잡은 일, 그 일을 끝까지 건강한 관계로 잘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언 카드는 데빌 카드네요. 유혹의 손길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분들은 제가 또 말했지만 좀 풍족한 상태가 되고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다 여유가 있게 되고 만족하는 상황이 온댔잖아요. 그리고 그 여유 있는 삶이 꽤 오랫동안 한 4개월 정도는 지속될 수 있다고 제가 했어요. 또 아까 9번 컵 카드에서도 가진 것이 많다 못해 자만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도 제가 했었죠. 그만큼 풍족해지는 거예요. 거만한 9번 컵 카드의 자세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 꼬이는 유혹들이 많겠죠. 너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이러면서 돈이 많으면 꼬이는 사람이 많은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굳이 제가 예를 안 들어도 다 아실 거다 생각하고 가진 것을 보고서 달려드는 사람들, 그런 유혹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카드, 전반적인 상반기 운세 키워드는 은둔자네요. 사실 협력해서 같이 해나가야 하는 이번 분들에게 고립돼서 혼자 있는 은둔자 카드가 운세의 흐름으로 나왔다 이거죠. 이게 꼭 지금 데빌 카드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굴 만나든 그게 나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나와 손을 잡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어울려서 흥청망청 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일적인 관계면 일 끝나면 서로 빠이빠이 하고 끝.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혹의 손길을 인내하고 견디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이성을 잃으면 나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냥 혼자 있으세요. 어쩌면 유혹을 이기는 데는 혼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좀 이 말이 좀 그렇기는 한데 지금 카드들 나온 것들을 다 통합해서 봤을 때 이 카드는 이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희망적인 말을 하나 해주자면 은둔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저 운전자 앞에 빛을 밝혀주는 등불 하나 있잖아요. 저렇게 이번 분들은 옆에 분명 내 삶의 빛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이번 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줄 사람이고 그렇게 이번 분들을 빛나게 밝혀줄 그 사람하고만 놀면 돼요. 희망적이죠. 이번 분들은 협력해야 잘 되는 운이긴 하지만 본인이 좀 자제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분들 상반기 일, 사업, 직장운은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조언들만 조심하셔서 행복한 상반기 보내시고요. 다음 6월 달에 하반기 운세에서 진짜 지금처럼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저의 해석이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었다면 복채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을 고르신 분들을 위한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있는 카드 하나는 2021년 상반기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키워드로 뽑아본 카드이고요. 이 카드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방향에서 왼쪽은 과거와 현재 여러분의 속마음과 겉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난 과거라서 상황은 여러분이 더 잘 알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왔는지, 여러분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일을 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왔었는지, 그렇게 과거의 여러분들을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카드 스프레드를 해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은 미래를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분들의 각각의 다른 상황들을 말씀을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투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투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워낙 다양한 분들이 영상을 보실 거고 경우의 수가 그만큼 많다 보니까 하나로 콕 집어서 얘기를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불편해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진짜로 리딩 시작할게요. 3번 카드의 특이한 점은 과거나 현재에서도 또 미래 쪽에서도 완드 8번 카드가 나왔다는 건데요. 되게 일에 열정도 있고 그 열정을 밀어붙이는 힘도 있으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뒤 안 보고 앞만 보면서 돌진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실 것 같은데 약간 불같은 성격을 가지신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일이 잘 안 되면 미련을 두면서 계속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시고 싹 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다시 계획을 짜가지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스타일 뭐 그러실 것 같은데 만약 그게 아니다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일적인 부분의 타도를 보고 있는 거라 원래 내 성격은 안 그래도 일을 할 때는 저런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적인 상황이 내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어쨌든 마음을 나타내는 컵 카드보다 완드, 소드, 펜타클 같은 카드들이 더 많이 나온 걸로 봐서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드는데 실제 어떠실지는 이제부터 좀 세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과거와 현재 카드부터 보자면 처음부터 내가 뭔가를 제안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의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쨌든 일을 시작하고 싶다, 준비가 됐다, 해보자 이런 마음인 거죠. 근데 이게 속마음 카드이고 밑에 카드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라 마음은 이미 그 일을 하려고 갑옷도 있고 그러니까 준비도 다 하고 저렇게 말이 한 발을 들고 나아가듯이 한 발을 뛰려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함도 많은 것 같고 더 필요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완벽주의 성향이신지 좀 더 나은 상황, 결과를 위해서 아직은 계획을 짜고 준비를 더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9번 컵 카드처럼 많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뒤에 보이는 많은 컵들이 제 눈에는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많은 것들을 가리키는 것 같거든요. 3번 분들은 원하는 일이 뭐였든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스스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철저하게 많은 준비들을 했던 거죠. 뭐 취준생을 예로 들자면 자격증도 따고 토익 점수도 만들고 인강도 듣고 스터디도 만들고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 이것저것 준비를 철저히 한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료 조사를 엄청 많이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새로운 일을 하고 싶던 거라면 그 일을 섣불리 시작하지 않고 연습도 해보고 지식도 쌓고 뭐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9번 컵 카드의 수많은 컵처럼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저기 2번 완드를 이미 결과를 쥔 상태로 계획을 한 거라고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은 뭔가 일을 시작해서 이미 원하는 만큼 성취를 이루고 도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9번 컵 카드가 준비해 놓은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성취한 무언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케바케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고요. 그러다가 저 8번 완드 카드처럼 나뭇가지가 후두둑 떨어지듯이 갑자기 진취적으로 일을 빨리 처리하게 돼요. 아마 준비가 이미 다 된 상태니까 막힘없이 일 처리도 빨리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준비를 하면서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이 일이 더 지체되는 게 싫어서 지금 다 쏟아내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은 뭐 상황상 갑자기 빨리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기치 못한 기회, 타이밍 이런 것이 생겨서 그 기회를 잡으려고 아직은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일을 추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갑자기 일을 빨리 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상황상 갑자기 변화를 맞이하게 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건 과거의 일이니까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카드로 넘어가면 현재 카드 쪽에서 3번 분들이 좀 초조해서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혼자 지레짐작으로 혹시 겁먹고 있나요 지금? 어쨌든 본인이 느끼기에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 카드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황 카드가 아니라서 여러분의 마음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상황을 판단한 거라 진짜 상황이 나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설사 상황이 그닥 나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좋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븐 펜타클을 보면 완드 자체는 움직임이 없는 원소예요. 게다가 이 카드는 저 곰돌이 농부가 수확을 앞두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움직임이 없죠. 일은 굴러가야 좋은 거잖아요. 아까 8번 만드처럼 움직임이 있어야 일이 흘러간다는 건데, 지금 움직임이 없는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일의 흐름이 느려졌다, 뭐 그래도 진행하던 일이 뚝 잘렸다거나 아예 못하게 됐다거나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좀 더뎌진 상황 같아요. 실제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을 잠시 멈추고 고민에 빠졌다거나 생각이 깊어졌다거나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미 결실을 맺은 수확물을 따지 않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추진한 일이 어딘가 부족해서 일의 진행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나는 충분히 잘했어요. 근데 기다리는 상황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해서 공모전에 응시를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거나 일을 진행시켜 놓고 성패를 기다리는 중? 지금 카드만 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상황이 좋든 나쁘든 본인이 스스로의 고민에 빠져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 추가 카드를 더 뽑아야 사실 정확한 건 알 수 있지만, 지금 카드상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일의 진행을 막는 장애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뭐 진행되던 일이 스탑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저 진행이 더뎌진 상황이거나 내가 스스로 고민에 빠져서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 같아요. 그래도 이 난관을 극복해 보려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완드 8번 카드가 또 나왔어요. 이건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일의 진행이 후두둑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분들 기다리면서 일이 진행이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좀 맘고생을 했었는데, 아니면 본인 스스로 좀 어렵다 생각하고 일의 진행이 더딘 시기를 가졌었는데 또 갑자기 일이 후두둑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 한번 보면 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황제는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황제는 3번 분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실제로 3번 분들 앞선 카드에서 봤다시피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기다렸던 일이잖아요. 하고 싶었지만 좀 더 완벽해지려고 준비하면서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 능력으로 일을 후두둑 빨리 진행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한 대로 이미 한번 성취를 하고 다른 새로운 변화로 일을 시작하게 된 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성취를 했다는 건 본인이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런 분들도 황제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다른 경우의 수도 다르게 또 해석을 하자면, 지금은 내가 황제가 아닐지라도 일이 갑자기 빨리 진행이 되면서 내 위치가 황제의 자리에 가게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이 급물살을 타면서 원하던 대로 잘 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둘 중에 어떤 상황이었든 가까운 미래의 여러분들은 원하던 일을 이루는, 그래서 황제처럼 될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카드에서 보이고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다음 카드가 6 펜타클이라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기 6 펜타클에서 돈을 나누어주는 부자 쪽이 3번 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능력이 저 정도 됐다. 근데 만약에 나는 황제가 아니다. 저기 구걸하는 사람들처럼 내 상황도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 6 펜타클은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줄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을 해결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일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던 분들도 기다리던 일에서 좋은 소식이 올 거라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3번 분들은 과거와 현재의 어떤 상황이었든 안 좋았든 좋았든 미래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완드 카드처럼 협력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취업을 했다면 이제 동료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거래를 했다면 같이 협력해서 잘 하게 된다는 거고 근데 또 만약에 나는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나 혼자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하거나 같이 일을 하진 않더라도 누군가 주변에 조언을 들어가면서 일 처리를 했을 때 좋은 상황이 올 거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드 볼게요. 새롭게 시작하는 카드가 2장이나 나왔어요. 구름에서 나오는 손처럼 도와주는 조력자가 나타나거나 누군가의 제안을 내가 들어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뭔가 가치가 있는 일, 물질적으로 말하면 돈이 되는 일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그 목표를 향해서 일을 시작하게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과거가 좀 더디고 상황이 안 좋았던 것에 비해서 미래는 그토록 기다리던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좋은 미래가 보이는 그런 3번 분들이네요. 그럼 이어서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나에게 방해가 되는 건 뭐고 또 내가 조심해야 할 조언은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방해 카드는 9번 완드예요.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느라 불안해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일을 남들이 망칠까봐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문제가 있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일이 좋게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3번 분들은 일을 추진하는데 뒤를 보지 않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스타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왜 이 카드가 나왔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그 일을 시작할 때 혹시 가진 것들을 잃지 않을까? 아니면은 가진 것이 없어도 뭔가 확신이 없어서 좀 주춤주춤 시작을 멈칫하게 될 수 있나 봐요. 혹은 뭐 이걸 지금 시작하는 게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춤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지 말라고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원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어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실패하면 다 잃는 거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는 뒤를 보지 말고 가야 합니다. 이건 카드에 나온 말이 아니라 이 카드를 보면서 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가 100%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해도 사실 정작 50%도 못 이뤄내는 게 현실이에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0% 다 이루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50%도 사실 못 이뤄요. 근데 처음부터 주춤주춤 하면서 확신 없이 실패와 성공은 5대5야 생각하면서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의 반의 반도 못 이뤄요. 내가 불안하면 미래도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카드가 일단 시작하라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믿고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3번 분들? 조언 카드로는 템펜타클이 나왔네요. 이건 아까 협력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혼자 일을 하지 말고 같이 해야 잘 될 거라고 했었는데 이 카드가 그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이나 경력이 오래된 분들의 조언을 꼭 새겨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일 같아도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획기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내가 미처 몰랐던 부족했던 부분들을 뜻하지 않게 발견하게 될 수 있고
그런 어떤 이 카드가 조언 카드도 나왔다는 건 분명 혼자 일 처리를 했을 때와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시작한 일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혼자 할 수 없을 것 같던 일이든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서 행동을 하셔야지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협력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상반기 전반적인 운의 키워드를 보면은 6번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올해 상반기 운은 고진감래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분명 일이 쉽게 평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결국 좋은 쪽으로 일이 흘러가고 있고 결과가 좋으니까 너무 걱정하진 마시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결과가 좋다는데 뭐 하면서 너무 운에만 기대서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말한 이 고진감래의 좋은 운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운은 여러분이 노력을 할 때 그 뒤에서 도와줄 뿐이지 앞에서 끌어주지는 않는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3번 분들 앞에 조언들 잘 참고해서 노력해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저의 해석이 좀 위로가 되었고 도움이 되었다면 복채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을 고르신 분들을 위한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있는 카드 하나는 2021년 상반기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키워드로 뽑아본 카드이고요. 이 카드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방향에서 왼쪽은 과거와 현재 여러분의 속마음과 겉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 상황과 다를 수는 있어요. 어차피 지난 과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황적으로는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신 분인지, 어떠한 태도로 살아오셨는지, 또 일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를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상황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은 미래를 이야기할 거예요. 알다시피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의 각자 다른 상황들을 제가 다 맞춰줄 수는 없어서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말투를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애매모호하게 답을 해드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워낙에 다양한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고 경우의 수도 그만큼 많다 보니까 제가 하나로만 콕 집어서 얘기를 해드릴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좀 불편해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4번 분들만의 특징을 보면 이제 여기 윗줄이 속마음이고 아랫줄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4번 분들은 신기하게 속마음이 좋으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안 좋아 보이고, 속마음이 안 좋으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좋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 보건데 4번을 뽑아주신 분들 중에는 좀 속과 겉이 다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을 배려해서 나의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 원래 성향이 내성적이라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내유외강형이라서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어찌됐든 속과 겉이 좀 다른 분들이실 것 같다라는 게 제 추측이고요. 뭐 나는 그런 성격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은 원래 본인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해도 이것이 일적인 부분을 알아보는 카드이기 때문에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뭐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 아닌 척 행동을 한다거나, 근데 그건 또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사회생활 할 때 솔직히 내 마음을 다 드러내면서 사회생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숨기고 그냥 따라가야 할 때도 많고 그런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속과 겉이 다를 수 있다고. 그리고 이 4번을 고르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제너럴 리딩이니까 걸러서 들어주세요. 또
4번 분들만의 신기한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과거나 미래 카드에 다 완두 5번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변 카드들을 둘러보니까 실제로 3번 컵 카드, 6번 완드 카드, 3번 펜타클 카드랑 또 2번 컵 카드까지 뭔가 사람과의 조화를 뜻하는 그런 카드들이 많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 사업, 직장 운이기는 한데 4번 분들은 좀 일적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에 대한 리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질문은 인간관계를 묻는 게 아니었는데 카드가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4번 분들은 일, 사업, 직장운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한 키워드이신 분들이거나 혹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것이 큰 고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가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4번 분들은 여러의 경우에 서로 일적인 리딩과 함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연관해서 리딩을 해드릴 테니까 좀 더 복잡하고 길 수는 있겠지만 제너럴 리딩이니까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과거부터 천천히 보자면 첫 번째 카드부터 축배를 드는 카드가 나왔어요. 인간관계라면 직장 내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분들이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거래처나 동업자나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과 접대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적인 부분이라면 진짜 축배를 드는 축하할 만한 일이 있었거나 뭔가 성공적인 이뤄낸 결과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지 않다, 나 일적으로 상황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4번 분들이 워낙 속마음과 겉모습이 달라서 이게 그냥 속마음 뿐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밑에 힐맨 카드처럼 좀 안 좋지만 뭐랄까 정신승리라고 해야 하나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혼자 축배를 드는 상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그런 중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4번 분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겉과 속이 달라서 해석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리딩이 조금 복잡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들어주세요. 어쨌든 그 다음 밑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의 카드를 보면 행맨 카드예요. 상황이 진짜 저렇게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안 좋았던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인데 축배를 드는 상상을 하면서 정신승리를 하는 중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축배를 들 만큼 좋은 일이 있는 상황인데 내가 남들에게는 나 요즘 힘들어 하면서 괜히 안 좋은 척 힘든 척 한다거나 하는 뭐 이런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이 행맨 카드는 단순히 상황이 안 좋다, 힘들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많은 의미가 있어서 잠시 덧붙여서 이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안 좋다기보다 진행되던 일이 잠시 일시 정지된 상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의 흐름이 막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그림처럼 거꾸로 매달렸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을 맞이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도 뭐 비슷하게 대입시켜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트러블이 생겨서 실제로 다퉜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잠시 시간을 갖는 사이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오해가 생겨서 꼬여버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을까 예상되는데요. 과거의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카드도 되게 상반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5번 완드 카드부터 보면 이것이 속마음 자리에서 나온 카드인데 속마음이 실제 상황과 같다라고 한다면 진짜 치열하게 경쟁하는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앞에 축배 카드가 진짜 나의 상황이었든 아니면 행맨 카드가 진짜 나의 상황이었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었든 결국 그 다음의 일이 그리 쉽게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걸림돌이 생겼거나 경쟁자가 생겼거나 나는 뭔가 기다렸는데 아니면 기분 좋게 있었는데 먼 일이 생긴 느낌이거든요. 내 일을 방해하는 상황적, 환경적 그런 무언가가 생겨서 충돌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의 방해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인간관계라면 트러블이 생겼거나 누군가와 오해가 생겼거나
실제로 다퉜거나 뭐 그런 일적으로 사람들과의 충돌, 의견 충돌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속마음일 뿐이지 실제 상황은 밑에 6번 완드 카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상황은 6번 완드였다라고 한다면 일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음에도 속으로만 그렇게 일이 진척이 힘든 상황이라 여겼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이 일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 경쟁이 치열하다. 뭐가 이렇게 힘드냐. 뭐가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걸리냐.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라면 실제로는 잘 어울리고 힘을 합쳐서 뭔가 성과도 냈을 수도 있고 한데 속으로는 이 사람하고 진짜 어울리기 힘드네. 경쟁이 치열하네. 의견 충돌이 많아서 버겁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속마음이든 진짜 상황이었든 치열한 경쟁, 다툼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또 완전히 달라요. 아까 잠깐 말했듯이 6번 완드카드는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6번 완드가 가리키는 겉모습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위에 5번 완드카드처럼 나의 마음은 안 좋았어도 내 상황을 같이 잘 견뎌준 주변 사람들이나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게 주변의 조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의 성취를 이뤄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사람들과 치열하게 의견 충돌도 많고 했지만 결국 그들 덕분에 일적인 성공을 이뤄냈을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아니라면 나와 사이가 안 좋던 사람과 화해를 했거나 서로 경쟁하던 사람들과의 사이에선 내가 승리를 했거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실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실제 상황은 오버만드인데 겉으로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한다면 일의 흐름은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자기 스스로 자기 위안을 하면서 화이팅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과는 다르게 속으로 나는 할 수 있어, 해낼 것 같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했겠다. 혹은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임에도 저렇게 뭐라도 이룬 마냥 위풍당당 승리자가 된 듯이 오히려 반대로 행동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상황이 오버만드였다라고 하면 나는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승리자가 된 듯한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을 했을 것이고, 실제 상황이 6번 만드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다 잘 되고 있었지만 내면 속에서 나는 아직도 힘든 상황이라 여기고 마음이 편치 않았거나 나에게 계속 채찍질을 하고 있는 중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이것과 비슷하게 대입시켜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근데 현재 자리에 또 갑자기 데스카드가 나왔어요. 내가 실제 상황이 좋았던 나빴던 그 상황이 완전히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과거 좋았던 상황이라면 이것은 과거의 영광으로 묻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는 거고요. 나빴던 상황이라면 이제 그 고통은 끝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데스카드는 지금까지의 사이클이 종결되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상황이 좋았던 안 좋았던 간에 상관없이 지금의 상황들이 싹 정리가 되고 새롭게 다시 일을 시작한다거나 인간관계도 새롭게 다시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속마음이라 4번 분들의 성향상 실제 상황과 다를 수도 있는데 하나 신기한 거는 이번엔 처음으로 속마음과 겉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만은 속마음이 곧 실제 상황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거든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스카드와 연결해서 봐도 과거는 이제 모두 종결이 되고 새로운 일, 새로운 출발이 드디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현재 시점의 카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조만간 곧 시작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새로운 출발은 나에게 있어서 정신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일 것 같아요. 혹은 실제 물질적으로 돈이 되는 일이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라면 트러블이 있던 사람과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인간관계를 다시 맺어가게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와 문제가 있던 사람과
완전히 떨어지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혹은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현재는 나를 마음적으로든 실질적 이득으로든 그렇게 이끌어줄 무언가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와 현재를 지나서 가까운 미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누군가의 제안이 오는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는 제안이고 직장인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주어지는 일거리 혹은 어떤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인간관계라면 누군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같이 일을 하자고 하거나 하는 그런 각자 상황에 맞춰서 걸러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냥 편하게 제안이라는 단어 하나로만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이 제안하는 컵을 받지 않고 있어요. 뭔가 그 제안이 내가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 더 좋을 게 없어서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제안 말고도 다른 제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거절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누군가의 제안이 아니라 내가 제안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안을 하지만 거절을 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어쨌든 거절을 했든 아니면 거절을 당했든 내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실질적, 금전적 이득,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풍요로움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실질적 이득은 없어도 마음적으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과정이 아니라 또 결과로 해석이 된다면 내가 거절을 했든 혹은 거절을 당했든 그 결과가 실질적 금전적 이득을 가져왔다. 혹은 실제 이득까지는 없다 해도 결과가 만족스러워서 마음의 평화와 풍족함을 느끼겠다 라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진 카드를 과정일지 결과일지 제대로 확실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느냐면요. 이 다음 카드가 이것이 무의미한 것임을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5번 완드 카드가 다시 나왔죠. 방해와 충돌, 경쟁과 다툼수가 또 있어요.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와의 경쟁과 다툼일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같은 프로젝트를 하다가 의견 충돌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일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생겨서 막히는 상황들, 뭐 인간관계에서의 다툼과 오해들 이런 거 등등등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다툼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요. 큰 갑작스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타워 카드는 예고된 알고 있던 변화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변화예요. 그래서 어쩌면 4번 분들에게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다음 카드가 너무 좋아서 이 변화가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의 제안을 누군가 거절을 했든 아니면 누군가의 제안을 내가 거절을 했든 또 그로 인해서 결실이 조금이라도 있었든 아니면 없었든 뭐 그런 것에 상관없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된다, 잘 된다 라는 겁니다. 이 텐펜타클은 타로에서 숫자 10, 1부터 시작해서 10이 제일 마지막 완성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일적으로 어떤 완성을 이룬다, 성공을 한다, 성취를 한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 물질적으로 금전적 이득이 저렇게 카드를 가득 채운 동전들처럼 원하는 만큼 많이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런 것이 없다 해도, 그러니까 실체가 보이는 이득이 없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고 일이니까 어떤 인정을 받고 최고가 된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인간관계라면 여기 그림처럼 모두가 어울려서 화목해 보이듯이 다시 화합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각자의 상황마다 다를 테니까 이런저런 경우의 수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다 나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나의 상황상 금전적 이득을 볼 타이밍이라면 금전적 이득을 볼 것이고 일적인 성공을 이루는 타이밍이라면
일적인 성공을 볼 것이고 각자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밑에 카드를 보면 이 결과는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협업을 했을 때 이루는 성공이고 행복이고 완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났다고 해내는 성취가 아닌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10 펜타클에서도 노인이 보이죠. 저 노인은 경험과 지식과 연륜이 있어서 그런 분들의 조언을 들어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번 분들은 실제로 혼자서 하는 일에서는 소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뭔가 같이 하는 일 혹은 내가 조언을 듣고 하는 일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언 카드를 한번 보자면 이 카드 역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지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신뢰를 얻고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조언해주고 있는데요. 결과 카드가 좋았으니까 내 운이 좋다는데 꼭 누군가하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래야 해? 하면서 이 카드들의 내용을 다 무시하고 결과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결과의 좋은 운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 거예요. 굳이 이렇게 협업하다는 카드가 3장이나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이 말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이렇게 조언 카드로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분들 너무 장담하지 마시고 꼭 조언 카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옆 카드는 내가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나아갈 때 나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지 방해 카드를 뽑아본 건데요. 4번 분들은 유난히 다툼 수가 많았잖아요. 말했지만 5번 완드 카드가 2번이나 나왔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뭔가 일에 있어서 경쟁이 유난히 심한 때일 수도 있고 유난히 일에 장애물이 자꾸 생겨서 막히는 것일 수도 있고 진짜 남들보다 좀 더 치열한 다툼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미래의 풍요인데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 9번 소드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경쟁이 심하고 다툼이 있고 일이 자꾸 어긋나고 막힌다면 당연히 저 카드처럼 밤에 잠도 못 이룰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겠죠. 하지만 저렇게 침대에서 내가 받은 상처, 고통만 생각하면서 앉아가지고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앉아서 머리만 굴릴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른 툴툴 털고 저 침대에서 나와야 해요. 카드 그림처럼 침대에서 고통만 받고 스트레스만 받고 내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앞날에 방해가 될 거라는 뜻에서 4번 분들은 방해 카드로 9번 소드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잘 알지만 저렇게 9번 소드처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결과는 저렇게 수많은 펜타클이 주렁주렁 걸려 있는 것처럼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치열하고 힘든 상황이든 어떤 것이 나를 막아선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4번 분들 화이팅!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상반기 전반적인 오늘 키워드로 본 카드를 살펴볼게요.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네요. 저렇게 저울과 칼을 들고 있죠. 저울로는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칼로는 결단을 확 내리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 잘 활용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거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4번 컵 카드도 여러분이 제안을 하든 혹은 제안을 거절하든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었잖아요. 또 3번 펜타클 카드처럼 주변과 협업하는, 조언을 듣고 판단해야 하는 카드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4번 분들에게는 올해 상반기에 어떤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4번 분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운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5번 완드 카드처럼 경쟁과 다툼과 그런 장애물들로 힘들 때도 내가 잘 결단을 내리고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카드처럼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부디 4번 분들 상반기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여태까지 저의 해석이 좀 위로가 됐고 도움이 되었다면 복채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